그걸 갖다 딱 보면 저는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다른 걸 내용을 떠나가지고 그 국회가 해야 되는데 국회의장이 이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그게 저는 지금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다음 페이지. 그래서 결정 주문 그 침해한 것이다. 이게 뭔 말이야? 그래서 이유의 요지를 갖다가 딱 봤더니 그다음 페이지.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이제 경과 8월 13일부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주 그냥 호떡집 불난 것처럼 지금 이루고 있다. 그다음 페이지. 그래서 결정의 의의 이런 것들 갖다가 쭉 보면은 저건 뭐 이렇게 보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말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판단한 내용을 갖다가 봤더니 별도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판단을 갖다가 했느냐? 국회의장은 대표권에 기해서 청구인 국회죠. 국회 권한이 침해받고 있는 데 대한 방어적 행위로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결이 없이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궁색하게 헌법재판관이라고 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논리가 뭐냐면은 방어적 행위다. 권한쟁의가 방어적 행위입니까?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는 건 공격적 행위지.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도 이런 것들 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요, 국회의장은 권한쟁의 심판, 국회 의결 없이 그냥 마구마구 그냥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논리를 갖다가 더 확장해 나가면은 그냥 국회의장이 법을 갖다 제정해야 한 거야. 국회를 대표한다며. 그럼 국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궁색하니까 이 논리가 뭐냐면은 국회의 청구는 2024년 12월 26일에 뭐가 있습니까?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3명을 선출했잖아요. 어떻게 선출했느냐? 본회의 의결로 선출했다. 그러니까 그때 의결이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헌법재판관이라고 한 사람들이 이런 궤변을 갖다가 늘어놓을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때 2024년 12월 26일에 그 본회의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2025년 1월 3일인가 그때 국회의장이 청구했을 때는 그 의결을 갖다가 끌어다 써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만약에 논리대로라고 하면요, 국회가 딱 한단 말이에요. 개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의결을 딱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결을 하느냐? 앞으로 국회의 모든 의결은 그 법률을 제정한 것 등과 관련된 모든 그 내용은 국회의장한테 위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국회의원들은요 4년 동안 그냥 놀러 다니면 국회의장 혼자서 이거 법이야 이거 만들어, 이것도 법이야 만들어. 그래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2025년에 선진국 K컬처 K방산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들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이런 논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저는요 참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이냐?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진짜 양심에 검은 털이 그냥 무더기로 난 사람들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으면요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하겠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별개의 의견이 있어요. 별개의 의견은 뭐냐면 반대 의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 권한 침해된 거 맞다. 이거는 각하할 사유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린 것은 맞는데, 그런데 그냥 꿍시렁거리면서 주절주절 거리면서 근데 내가 조금 더 덧붙일 말은 있어. 이게 별개의 의견이거든요. 이 별개의 의견을 낸 사람이 누구냐? 정영식, 그다음에 김복형, 그다음에 조한창입니다. 3명입니다. 별개의 의견이 뭐냐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적법성을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국회가 청구하는 거지 국회의장이 단독적으로 청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라고 하는 거는요, 서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합의제 기관이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도 합의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방통위에서 2명이 의결한 거는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이거는 탄핵될 사유다라고 입에 개거품 불었던 사람이 국회의원은 300명이나 되는데 닷생 까고 국회의장 혼자서 한 걸 갖다가 그걸 뭐 괜찮다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별개 의견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적법성 위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건 뭐 당연히 이거는 삼척동자도 아는 이야기예요. 이건 뭐 중학생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건 뭐 로스쿨까지 가야 됩니까? 이거 뭐 변호사 시험 붙어야지 않는 내용입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당연한 것도 아니다라고 5명의 헌법재판관, 김영두 포함해가지고 5명의 헌법재판관은 그렇게 우기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별개 의견 낸 3사람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런데 2025년 2월 14일에 본회의 결의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국회 그 본회의가 그 결의를 갖다가 했는데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뭐 그 한 것이다, 이렇게 결의안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북한의 뭐 미사일 뭐 발사를 갖다가 뭐 규탄한다, 이런 게 결의안이잖아요. 그런데 이 3명의 헌법재판관조차 2월 14일에 있었던 정식 의결이 아니고 결의안,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상목은 뭐 이 박의적을 임명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내용의 결의안, 정식 의안이 아닙니다. 이 결의안을 가지고 국회의장이 단독적으로 청구해가지고 위법한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적법성을 위해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본회의 의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3명이 인정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회의 의안이 아니고 의결안이 아니고 결의안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 결의안으로 단독 청구 부분이,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위법하게 한 내용이 추인됐다. 그러니까 적법 요건이 갖추어져서 결론은 우리는 똑같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야, 저는 진짜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심리에 대한 결정은요, 제가 봤을 때 보나마나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양심적으로 묻고 싶어요. 정영식 재판관님 굉장히 훌륭한 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 헌법재판관들 쭉 커리어나 이런 부분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정영식 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관 8명, 마흔역 포함해도 9명 중에 나이도 제일 많고 연수원 기수도 제일 빠르고 커리어도 아주 그냥 훌륭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정영식 재판관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이렇게 생각합니까? 진짜로 이렇게 국회의장이 위법하게 단독적으로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는데, 그런데 국회에서 정식으로 의결한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그냥 결의안, 북한 놈들 김정은을 갖다가 규탄한다, 이게 결의안 아니겠습니까? 이러이러한 것들 하지 말아라, 이런 게 결의안 아니겠습니까? 이 결의안이 구속력이 있습니까? 이 결의안 가지고 이와 같은 위법한 내용이 추인되었다라고 정영식 재판관 진짜로 생각하는가? 이게 형식적으로 맞는 것인지 정영식 재판관님은 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는 알고 싶어요. 그 다음에 김복형 재판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조한창 재판관도 마찬가지고, 정말 어떻게 이런 결정을 갖다가 할 수가 있나? 저는 그 다음에 또 논점들은 되게 많아요. 여기에 제가 황당해서 그렇지. 두 번째로, 이게 추인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일반적인 민사소송 같은 거라고 하면은 추인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추인될 수 있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임명권은 국회가 선출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오토매티컬리 따라야 되는 게 그게 대통령 임명권인가? 그럼 대통령 임명권이라고 하는 거를 못하러 뒀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처럼 국회에서 선출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해 버리지?
여러 가지 논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저 세 분의 헌법재판관이 저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는가?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진짜로 그 말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심리에 있어서는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은요, 허영 교수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만약에 허영 교수님이 사법시험 출제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냈다. 그러면은 출제 의도에 맞게 나도 그냥 사법시험 붙고 싶다. 나도 판사하고 싶다. 그러면서 어떻게 답을 갖다 썼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다 각하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도 각하다. 이렇게 썼을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헌법재판관이라고 양심을 갖다가 속이는 그런 결정을 갖다가 하지? 만약에 그게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한 것이다라고 하면요, 뭐 그런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양심이 그렇다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법리적으로 과연 그렇다고 할 것인가? 저분들 중에 몇 명은 아마 사법연수원 교수도 했었을 텐데 연수원 교수했을 때 그렇게 가르쳤나? 저는 진짜로 그 부분들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은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거 할 때에는 그거 해야 된다. 정확하게 양심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여론이 다르지 않습니까? 3.1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모였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한 50만은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12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순간 포착이잖아요. 순간 포착. 그런데 연 인원으로 따지면 한 번이라도 그 시위 자리에 내가 한번 갔다 와야지 해가지고 갔던 사람들 치면요, 제가 봤을 때 한 뭐 50만 되지 않나?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서 헌법재판관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뭐 더 영화를 바라겠다고. 대한민국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위까지 올라가셨던 분인데, 그러면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의 양심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결정을 갖다 내려줘야지. 그래야지 헌법재판소가 살아남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겠는가.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